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지금 현재 뭔가 시장이 뜨뜨미지근하죠. 근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코로나 변종 GV 형태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H형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변종이 출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언택트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원택트 주고 뭐고 일단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재밌겠죠. 근데 금융시장은 자, 제가 오늘 조금 토요일인데 늦었는데요. 제가 이걸 좀 본다고 늦었습니다. 저는 그 머리를 식힐 때 보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그 교향곡 같은 걸 좀 자주 봅니다. 저는 예전에 합창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노래를 했었거든요. 이거 틀면은 저작권 걸리나? 예. 이게 하이든의 천지창조인데요. 들어보면 좋아요.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머리를 좀 식히시면서 주식만 너무 하지 마시고 주식만 한다고 해서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주식하려고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좀 머리 식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냥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종목은 딱 보셔도 아시겠죠.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이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종가 베팅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종가 베팅 했었는데요. 그 뒤에 가열차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강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웬걸입니다. 여기서 제가 매수했죠. 그래서 정말 잘 매수했다 라는 생각이 아침에 깨졌습니다. 이 뭐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좀 지켜봤어요. 저 사실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7만원까지 떨어져요. 7만원. 7만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매수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움직임이 재밌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저 여기서 안 팔았잖아요. 왜 안 팔았을까요? 안 판 이유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받고 이 거래량 2개를 봤어요. 2개를 보고 이거 한번 지켜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슈팅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팔지 않았습니다.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 눌림을 진짜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지켜보다가 슈팅 나올 때 팔았습니다. 다 팔고 여기서 다시 단기 트레이딩 들어갔어요. 이거 1분봉입니다. 그래서 최고가에 팔고 나오고 좀 기다렸어요. 여기서는 하락이 올 거니까 기다리자. 하락이 100% 온다. 100% 온다. 그래서 하락이 왔을 때 사서 단기 트레이딩하고 다시 하락했을 때 좀 매수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홀딩 중입니다. 홀딩 중인데 시간에 5%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이 든 상황이 있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뉴스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만에 2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2조의 시가총액이 올라갔어요. 거래대금 더 크겠죠. 아무런 소식 없이 돈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조막손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올렸다라고 봤을 때 웬만한 좀 배짱이 없는 사람이라기보단 뭐 업체겠죠.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2조로 움직여요? 이거는 웬만큼 확신이 있어서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확신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 상방일 수도 있고 하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 2가지 케이스예요. 와, 이거 진짜 좀 있으면 폭 나간다. 신풍제약은 이제 재료 소멸로 폭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 털어야 되니까 일단 돈을 좀 때려 넣어서 주가 부양을 시키자. 소문을 내면서. 그러면 개미들이 몰릴 거 아니야. 걔들한테 다 던지고 도망가자. 이런 케이스가 있지만 무언가 내가 이만큼 슈팅을 줬을 때 이렇게 2조 시가총액을 2조나 올려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이 살 거다라는 소식이 있다는 거죠.
예, 저는 후자일 경우에 이렇게 돈을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상승시킨 다음에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든지 간에 개인 투자자라든가 다른 뭐 외국인 기관이 혹할 수 있는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이런 돈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조만간에 상하방이든 명확한 움직임이 예상되네요.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더 갈까요? 자, 삼성전자 흐름인데요. 지금 공매도 상환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봤으면 상승은 좀 예측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코스피는 반드시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중심이 되는 삼성전자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외국인이겠죠. 환율과 연관이 있는 건 무조건 외국인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외국인을 사는 거는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자명한 일이었는데 이때 외국인이 상방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떨어지는 걸 받아내는 매수를 하느냐 차이인데 지금은 그냥 기계적으로 시장가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공매도 상환을 했을 것 같고요. 공매도 상환 추세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삼성이 6위 마이크론에 따라 잡혔다. 예, 이런 좀 약간 안 좋은 뉴스긴 해요. 마이크론이 170 낸드 메모리인가? 예, 얼마였지? 170. 아무튼 그걸 먼저, 1개월 정도 먼저 발표했대요. 3년의 격차가 있었는데, 먼저 발표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시총 400조 돌파했다. 반도체 르네상스 온다. 예. 저는, 시장에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 삼성전자의 우상향을 예측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반도체 르네상스가 오겠죠. 삼성 차세대 QLED 디스플레이, 기술 완성도 양산 가능 수준에 근접했다. 디스플레이 쪽도 아마도 많이 쓰이겠죠. 중국 패스트트랙 중단했다. 삼성, SK, LG 등 재개 바짝 긴장했다. 이건 좀 그렇죠.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그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을 중단했습니다. 확실히 차이나 리스크가 대주주 3% 룰을 완화하더라도 삼성 하이닉스 경량권 방어 취약 이거는 우리랑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 얘기고 뉴스들만 봤을 때는 딱히 하락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 전 고점을 돌파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는 최소 횡보할 걸로 보여집니다. 횡보를 하면서 외국인이 매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뚫고 쭈쭉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 횡보한다는 생각으로 지켜보는 게 맞아요. 이제 와서 사는 건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도 되나요? 하면서 여기서 횡보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만약 상승한다 뭐 어떡해요. 그럼 그렇게 크게 하락했을 때는 뭐 의심과 번뇌만 하다가 이제 와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는 진짜 미련한 것 같습니다. 투자는 투자일 뿐, 자, 돈과 국가는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때 뭐 해니정이라는 분이 일본계 투자회사입니다. 다이와 캐피털 마켓이죠. 여기서 목표 주가를 85,000원으로 높였다라고 했습니다. 저때 당시에 45,000원이었어요. 45,000원. 45,000원일 때. 이때 이 사람의 분석이 저는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과 국가는 무의미하죠. 일본이라고 해서 삼성 뒤져봐라라고 하면서 이런 돈을 버리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저도 8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상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로 계속 봐야 되고요. 환율로 계속 봐야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수출 오리엔티드 기업입니다. 환율이 점점 강세를 보일수록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기업 자체의 모멘텀도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땐. 자, 코로나 변종이 출현했답니다. 코로나 새 유형 GV 그룹 나왔다. 종목 GV가 아니고요. 작전주 GV가 아니고요. 백신 치료제의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백신 만드시는 분들이 잘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제 팬데믹은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거는 제가 2차 확산 시작 때부터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팬데믹이 시장을 흔드는 일은 없을 거다. 다른 악재가 발생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대선 불복에 대한 이상한 시나리오가 발생했는데 코로나까지 확산되면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독으로 도저히 시장을 흔들 만한 이슈는 안 될 거다. 백신 개발이 좌초된다.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지금 현재 화이저, 모더나, 뭐 이노비오, 그다음에 한국의 뭐 셀트리온, 제넥신 이런 애들이 백신 개발이 뿌러졌다. 백신은 허구였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게 아닌 이상 더 이상 악재로는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택트는 이제 끝나는 건가 싶습니다. 화이자 효과, 컨택트주에 기여한 항공, 카지노, 여행주 내년 본격 상승한다. 지금 컨택트주에 돈이 좀 몰리고 있죠.
그럼 언택트는 끝나는 거죠. 예, 왜냐면 시속 게임이잖아요. 근데 네이버 주가 추이를 보시면 네이버도 지금 현재 공매도 상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매도 상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횡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횡보, 하락 추세 횡보죠. 이렇게. 근데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좀 위험하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로 오고 있긴 합니다. 그 DNA 시대, DNA가 뭐죠?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가? 모르겠다. 인력 부족이 제일 취약하다. 힘 빠지는 언택트주, 네이버 카카오 연일 약세. 그렇죠. 네이버 자기 주식 그 209만 주 CJ의 처분 완료. 자기 주식 처분. 안 좋은 소식이죠. 사용일수 1위 협업 툴은 네이버 웍스. 카카오 워크는 사용자 10만 명 돌파. 이거는 비대면 관련, 그 재택근무 관련 또는 좀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새로운 모멘텀이겠죠. 네이버 뉴욕 동경 증권거래소서 라인 상장 폐지 결정했다. 이건 그 경영 관련된 거고 업태랑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제 소식이 이렇고요. 지금 기관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 네이버에서 빠지고 있는 건 기관이다. 외국인은 갑자기 매도를 하기 시작하지만 그 네이버에 대한 매수 추이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쌍바닥 찍었죠. 이러면 외국인 산다고 봐야 돼요. 네, 산다고 봐야 됩니다. 이때도 쌍바닥 찍고 한동안 샀죠. 이렇게 다시 팔긴 했지만 다시 쌍바닥 찍고 다시 살 겁니다. 네이버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살 걸로 보입니다. 주가는 뭐 조금만 더 떨어지는 걸 볼게요. 네. 지금 신용이 좀 문제입니다. 신용이 이번에 하락할 때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신용이 확 늘었죠. 네이버 카카오에 들어왔습니다. 카카오죠. 카카오랑 네이버랑 지금 살짝 달라요. 카카오는 지금 공매도 잔고가 거의 없습니다. 다 상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더 움직임이 좋을 거라고 요때부터 생각했었어요. 요때부터. 근데 지금 현재는 카카오가 움직임이 더 좋습니다. 카카오랑 네이버랑 비슷한 모멘텀이긴 한데 서로 다르긴 합니다. 카카오 주주가 54개 계열사 소송 가능해진다. 이거는 그냥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0.01% 가지고 있는 소액 주주가 소송이 가능해진다라는 소식이고요. 카카오 TV 드라마 OTT에서도 본다. 이거 다른 모멘텀이죠. 예, 다른 모멘텀입니다. 이거 약간 넷플릭스 같은 업태를 꿈꾸고 있어요. 예스24가 카뱅도 그러니까 카뱅이 약간 카카오에 약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메리츠 카카오가 동전보험 동맹을 했다. 예, 보험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고요. 지루한 카카오 TV 광고를 5초로 확 줄어든다. 이거는 뭐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광고 수익이 줄어드는 거겠죠. 예. 광고가 길다고 안 보고 광고가 짧다고 보는 거 아닙니다. 컨텐츠가 중요한 거죠. 카카오가 BNK 금융 손잡고 테크핀 동맹을 했다. 이거는 BNK 금융에 자기들 AI 그 음성 비서를 제공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AI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카카오도 저는 30만원 초반, 예, 이쯤 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예, 하락 추세를 깨서 나쁘진 않은데, 글쎄요. 지금 딱 추세가 딱 그렇죠. 이렇게 되면 35만원 중반에서는 횡보하다가 상승할 수 있겠죠. 추세만 그렇습니다. 언택트로 조명받았기 때문에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올랐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해소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길 바라면 욕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냥 인지상정인 거예요. 제가 뭐 카카오 네이버가 뭐 싫어서 이러겠습니까? 새로운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들어갈 종목들이에요. 점진적인 우상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조정이 있더라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많나요? 근데 많나요? 안 많을 것 같은데. 예, 네이버는 22에서 24만, 카카오는 30만원 초반에서 매수 기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계는 계속 극대화해야 돼요. 예, 지금 현재는 악재가 없는 시장이라서 하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악재가 뭐 언제 갑자기 뭐 저한테 문자가 와서 안녕하세요, 저 악재인데요, 한 일주일 뒤에 올게요, 이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와요. 근데 하이니 법칙이죠. 여러 가지 막 현상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미국 대선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무언가 조금씩 소식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확 합쳐져서 악재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260, 코스닥 760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됩니다. 저 때까지는 그냥 진득히 있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않고. 경거망동해서 이때까지 좋은 결과 보신 분 있으면 경거망동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수익 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일 하겠다. 나는 현실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어우, 현자님. 저기 계셨군요. 예, 미제 현자님. 예.
아무튼 뭐 승복을 시사하지 않습니다. 진짜 한국 뉴스는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미국 법원이 신분 누락한 투표지를 무효 처리했다 판결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승소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그 구분되는 표가 10,000표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만 표 차이 나기 때문에 승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 게 그 법원이 지금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취소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완전 무결성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까지는 모르겠고 선거의 절차에 무언가 이상이 있다라는 무결성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러면 여러 가지 챌린지가 들어올 수 있겠죠. 판례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펜실베니아 그 근처에 그 쓰레기 봉지에서 투표지가 발견됐다. 뭐 이런 소식들도 있었고, 고양이가 투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조 프레이저 씨가 그 바이든 씨를 너무 찍고 싶어서 땅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 무결성이 깨진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외신입니다. US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확진자 수랑 그 사망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3차 확산의 전주곡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의 대규모 양산에 대해서 4월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very rapid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승인이다 라는 거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로 말해왔고 그 덕분에 1년 만에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임상 설명 드릴 때 보통 10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약물 재창출은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거는 약물 재창출이 아니잖아요. 백신이기 때문에. 근데 1년 만에 끝난다. 그럼 결국엔 임상이 굉장히 압축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그 신약도 그 검증이 다 끝나고 양산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검증이 다 끝나기 전에 양산에 들어가서 오버랩을 시키면 일정을 단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가 돼도 되는 건지. 백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액체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걸 그냥 맞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나쁜 마음 먹으면 전 세계 멸종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다가 사람의 정신을 조종하는 약을 만들어서 넣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경계는 해야 됩니다. 제가 주변에 그냥 이 화이자 백신 나오면 맞으실 거예요? 라고 다 물어봐요. 한 번씩. 다 맞겠대요. 굉장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되면 맞아야겠지만 좀 그렇긴 하네요.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분위기는 이래요. 한국 언론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생떼를 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승패에 영향 없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 분위기 좀 다른 것 같아요. 외신만 보면요. UK가 밴했답니다. 밴이라고 하면 추방한다는 겁니다. 페트롤이라고 하면 페트롤리엄, 석유죠. 디젤, 그냥 포실 퓨얼, 화석 연료 차를 2030년까지 다 추방하겠답니다. 한마디로 전기차랑 수소차를 쓰겠다는 겁니다. 5년 정도 앞당겼대요. 영국이 먼저 앞서 나가네요. 유럽 쪽은 친환경 쪽인 흐름입니다. 계속. 그래서 아마도 전기차로 수소차로 먼저 바꾸는 건 유럽일 거예요. 차이나의 레귤레이터,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Financial Innovation, 경제적인, 재정적인 혁명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올리고폴리스면 저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독과점 같은 뜻인데요. 저게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뭔가 막아놓고 그 유튜브 못 들어오게 하고 약간 이런 거예요. 중국이 좀 바뀌어야 되나 봅니다, 지금. 자, 내신입니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연장 안기로 전면 허용을 추진한다. 이제 내년에 4월인가요? 보자. 9, 10,
9, 10, 11, 12, 1, 2, 아닌데? 예, 2월인가? 그때쯤 공매도 금지 그 기간이 끝나죠. 연장한 게.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답니다. 요런 거는 확실히 체크해놓고 가야 돼요. 기아차 이름에서 차를 뺄까 고민, 사업체제 전환 차원에서 이것도 굉장히 큰 모멘텀이에요. 사명을 바꾼다는 건 진짜 천지개벽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그 자기들 브랜드 알리려고 광고도 하고 하잖아요. 뭐 기아라는 게 KIA의 동그라미인데요. 그래서 차가 없기 때문에 엠블럼 자체는 바뀌지 않겠지만 사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기아차라고 하면 얘들은 차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름으로 자신의 굴레를 가둬버리는 겁니다. 벼룩점프 이론이죠. 너는 이거 이상 못 뛰어라고 하는 건데 기아차가 결국에는 차를 뺀다는 거는 약간 자동차 플랫폼 업체가 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또는 스마트 팩토리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시티 이런 걸 다 커버하는 토탈 솔루션 업체가 되겠다라는 게 보여요. 이렇게 되면 기아차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차를 빼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차랑 껍데기만 다른 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두 개의 계열사를 역할을 나누겠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여요. 18초 들여 공장 증설하는데 삼성 출장길 막은 중의 비상. 이렇죠. 예. 10만원 붕괴 후 20% 폭등한 멀미나는 신풍제약이라는 건데요. 실적에 기반한 매매는 아니다. 당연하겠죠. 예. 신풍제약 실적 이거 지금 25억 원 영업이익이죠. 지금 시총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 영업이익만 보고 시총을 판단하면 절대 투자 못하고요. 신풍제약은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지렁인데. 하지만 지금 현재 돈 들어온 걸 보면 평이하게 움직일 것 같지 않다. 예. 삼성전자 신고가, 외국인은 샀고 개미는 팔았다. 제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개미가 팔면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는 상승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뭐 판 이유가 신고가를 경신하자 차익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혀 아닐 겁니다. 저런 이유로 판 게 아니에요. 급등하니까 판 겁니다. 그냥 급등하니까.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난리잖아요. 그 상황에서 외국인이 사주니까 일단 현금하고 보자. 이런 움직임인 거예요. 자, 현재 미대선 불복 구간에 면역 종양학회 그리고 심장학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가 재공시 예정일이 11월 13일이었는데요. 공시 안 했어요. 얘네 그러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되게 신기하네. 이거 공시했나요? 나 못 봤는데. 11월 13일에 재공시하기로 했었어요. 합병 관련. 안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면역 종양학회랑 심장학회가 진행 중입니다. 네, 지스타도 다가오고 있고요. 게임 관련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이 아니죠. 예, 금요일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딱히 얘기할 건 없고요. 근데 코스피는 상승했고 코스닥은 하락했잖아요. 뭐 약보합이죠. 근데 차트 자체는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한 거 안 느껴지세요? 일단 개인이 팔고 나왔고 코스닥을 샀어요. 코스닥과 코스피가 완전 다릅니다. 코스피가 지금 개인이 판 거는 다 삼성전자 팔았겠죠. 근데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세요. 지금 코스피가 0.74% 올랐는데 상승 하락 종목수가 말이 안 됩니다. 예, 이 말은 뭐죠? 대형주만 올랐다. 대형주 중에서도 초대형주만 올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면 마이너스 한 1% 찍혀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외에 몇 가지 종목 빼고는 다 떨어졌다. 예, 시간은 좀 상승했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상승했지만 개인 투자자는 지금 굉장히 뒷맛이 좀 구릴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도 나왔어요. 이거 한스바이오메드죠. 한스바이오메드가 하한가를 갔는데요. 이거 약간 코롱 티슈진이랑 좀 비슷해 보여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결국 하한가 가네요. 예, 좀 지켜봐야겠죠. 뭐 한스바이오메드는 제가 투자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좀 늘고 있어요. 이건 뭐 생각했던 추세고 CMA 잔고도 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교촌 그 IPO 이후에 돈이 돌아오는 걸로 보이고요. 신용융자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신용입니다. 질이 안 좋은 신용이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은 상승했지만 시장 상승하는데 들어온 신용은 괜찮다며 라고 하실 게 아닌 게 하락한 종목이 많죠. 거기에
삼성전자는 개인이 다 팔았다고 했죠. 그럼 삼성전자에 있는 신용은 빠졌겠죠. 그런데도 시중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결국에는 물탄 시중이다. 물탄 시중이다. 시장은 오르는데 속은 썩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크 상승인 거죠, 이런 건.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2,500을 넘었다라고 막 빵빠레 울리면서 2,600 넘는다, 3,000 넘는다라고 꼬시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 삼성전자 말고 나머지 다 털나는 겁니다. 약간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미증시도 상승으로 끝났어요. 예, MSCI 펀드 지수가 2.38%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에 삼성전자가 오를 거는 자명해 보입니다. 바이오도 올랐고 좋네요. 예, 지금 국채에 대한 매도가 잡히고 있고 지금 원달러가 1108원입니다. 1108원이에요. 만약에 1100원 깨지면 코스피 2600 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추세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가는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냥 횡보권이고 지금 유가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횡보할 걸로 보입니다. 그 섣불리 막 비중을 태우고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저번에 하락 좀 크게 했을 땐 들어갔죠. 골드는 일단은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저 골드 그 ETF 살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주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